그 미적분 1에서 이제 사실 수학2로 이름만 바뀐 그런 느낌인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내용도 좀 달라졌어요. 원래 기존의 미적분 1은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수열의 극한이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고 얘가 이제 미적분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동을 했고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내용이 좀 더 쉬워졌어요, 기존 미적분 1에 비해서. 뒤에 가보시면 알 텐데, 근데 앞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이 대동소이하니까 일단 앞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함수의 수렴과 이제 극한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좀 정의를 쓰는 거라서 약간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메모해두세요. 알겠죠? 예. 일단 극한의 개념이 이거예요.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수 fx에 대해서. 잘 보여요? 네, 다행이네요. 중요한 건 이건데요, x가 a가 아닙니다. a일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x가 a면 fa라는 함수값이 되죠. 그죠? a가 아니면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때 누굴 보는 거냐면 fx를 보는 거예요. fx가 어디 가냐 이렇게 관찰해보면 fx의 값이 일정한 수 혹은 유한 확정값이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이게 수렴이고요. 당연히 이 알파가 바로 뭐냐면, 이 알파가 극한값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매우 불편하지 않나요? 네. 매우 불편하죠. 아, 고마워요. 진짜 김정 학생 들어왔어요. 아주 기쁩니다. 매우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학생 없을 거예요. 기호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쓰냐면 잠깐만요. 이 기호는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x가 이거 아니다.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쓸게요. 여전히 잘 보이나요? 여전히 잘 보여요? 약간 의아한 학생도 있어서 제가 칠판에 적어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적으면 돼요. x가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처음 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수학생도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앞으로 저는 이거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건데, 이렇게 적을 거예요. m을 이렇게 흘린 이유는 지금 x가 a로 접근하다 이게 좀 간단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 밑에 적는 내용이 이렇게 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생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x가 a로 접근할 때 fx다. 그리고 이놈이 알파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대부분 이렇게 흘려 쓰게 되고요. 이런 표현 말고 뭐도 가능하냐면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이 표현이 역시 불편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대부분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이 표현을 쓰게 되죠. 알겠죠? 예. 그리고 아까 이건 극한값이라고 불러도 되고 극한이라도 불러도 되고 뭐 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그림 가지고 좀 관찰해 볼게요. 알겠죠?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세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약간 달라요. 맞아요? 약간 다르죠? 예. 자, 첫 번째 함수 f1x인데 f1 1이 얼마냐면 2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f2죠. 예, f2 1이 얼마냐면 없어요. 정의가 안 되죠. 지금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1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F3를 보시면 얘는 얼마냐면 1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함수값이 1일 때 함수값이 2고요. 하나는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는 1입니다. 다 달라요. 그죠? 예. 근데 이 똑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을 보죠. x가 1로 접근할 때 f1x 얼마입니까? 접근시켜보세요. x가 1로 접근하면 이때 누가 어디로 가는지 보라고요? y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죠. 2로 가죠. 이것도 2로 가죠. 네. 그래서 2입니다. 두 번째, x가 1로 접근할 때 f2x 이건 얼마죠? 똑같이 2죠. 함수값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극한값은 얘기할 수 있어요. 2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x가 1로 접근할 때 f3x를 보시면 얘의 극한 역시 2죠. 맞나요? 자, 이 f1x의 특징은 x는 1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함수값도 2고 극한값도 2죠. 예. f2x의 특징은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2로 존재합니다. 그죠? f3x의 특징은 함수값은 1이고 극한값은 2이기 때문에 각각이 존재하긴 한데 둘이 같지 않아요. 알겠죠?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렇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경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부르죠. 연속 언급할 때 할 거고요. 실제 이어져 있죠. 그리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극한값이랑 같지 않은 경우 혹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다 불연속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함수가 끊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함수 연속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미리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냥 이번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함수값과 극한값의 관계를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관계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적을게요. 일반적이란 말은 2반 아니란 얘기죠. 노잼 죄송하고요. 일반적으로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지 않다. 뭐라고요?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알겠죠?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함수값과 극한값을 같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대부분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요. 그래서 극한거라고 하면 마치 함수값처럼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극한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뭐 한 8, 90%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특정 위치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만나서 극한을 물어봤을 때 똑같은 짓을 하면 구해지지 않거나 잘못된 값이 구해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지 않은 거구나. 연속성이 담보됐을 때만 우리가 편의상 함수값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좀 미리 알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내용 넘어가죠. 3번 보시면 함수의 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극한은 뭐였냐면 x가 어딘가에 한없이 접근할 때 y, 즉 fx 역시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접근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발산은 그러지 않은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y의 값이 특정 유한 확정 값에 접근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0으로 접근할 때 이 그래프는 그릴지 몰라도 돼요. 그려져 있으니까 x가 0으로 접근할 때 y 어디로 가죠? 지금 y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커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없이 커지는 거죠. 한없이 커지는 건 말 그대로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해요.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f2x 같은 경우에는 x가 0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하죠? 절대값 자체는 한없이 커지는데 부호는 음수니까 한없이 작아진다고 표현하겠죠? 예. 그래서 얘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양의 무한대로 발산 간단히 그냥 기호로 적을게요. 이제 기호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f1x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냐면 x가 a로 접근할 때 fx는 뭐라고 적을 게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기호인 무한대라는 기호. 사실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 이렇게 그리면 제가 좀 이렇게 기호가 못생겨지기 때문에 저는 마치 팔자를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제 습관이 그런다는 얘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A라고 적지 말까요? 위에 그래프는 0이니까. 그죠? F1X라고 하고요. X가 0에 접근할 때 F2X는 음의 무한대면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 기호는 앞에 부호가 없으면 뭘 뜻하냐면 퍼스티브, 양의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건 한없이 커진 상태고 이건 한없이 작아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기호를 배우고 나서 느끼는 건 이거죠. 아까 리미트 기호 밑에 X가 A로 간다. X가 A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걸 썼잖아요. 근데 이것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고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것도 적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기호를 배웠으니까. 혹은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것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대신에 이것 혹은 이것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극한과 자극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얘기하기 전에 여기 좀 보세요. 고등수학 하시면서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간단한 걸로 하죠. 본 적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끊어져 있는 그래프인데요. 네. 0의 극한을 관찰해보고 싶어요, 제가. X가 0으로 접근할 때 이 fx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쪽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x를 접근시키면 이렇게 그래프가 따라오니까 어디를 향해 가냐면 1 향해 가는 게 명백하죠. 맞아요? 근데 반대 방향에 접근시키면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거냐 이 말이죠.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오른쪽에 접근할 때는 1로 가고 왼쪽에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1로 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측 접근일 때는 1이고 좌측 접근일 때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또는 마이너스 1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오른쪽 접근과 왼쪽 접근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른쪽 접근을 우극한, 그리고 왼쪽 접근을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극한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 알파를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우극한값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도 적어주시고, 이건 역시 기호도 적을 수 있겠죠. 예. 자, 기호로 적을 때는 리미트 x가 그냥 a로 간다라고 적으면, 이거 그냥 일반적인 극한이 우극한이 아니고, 그래서 a보다 조금 크다는 뜻으로 뭘 적냐면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를 적습니다. a보다 조금 크다 이런 얘기예요. 예. 플러스하고 아무것도 안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만큼 더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a에 오른쪽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fx는 알파다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우극한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됐나요? 예. 그럼 좌극한도 마찬가지 요령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써볼 수도 있겠죠.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을 좌극한 또는 좌극값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호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A 옆에 뭐 있을 거 아니 얘들아?
그래서 그럴 것 같죠?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우극한 알파라고 적었고 자극한 베타라고 적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얘들도 같을 이유는 없어요. 알겠죠?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같았을 때만 우리가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에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극한 1이고 자극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극한과 자극한에 관한 이야기도 한 거죠. 자, 5분 가지고 우극한 자극한 구해봅시다. 자, 기호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눈으로 다 보이죠? x가 1에 우측 접근할 때 f1x는 얼마냐면 1이죠. 극한값은 y값을 보는 겁니다. 1에 좌측 접근할 때 f1x는 1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제가 방금 그린 그래프인 것 같은데 0에 우측 접근할 때, 그죠? 네. f2x는 1입니다. x가 0에 좌측 접근할 때 f2x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만 극한을 구해보셔도 왜 그 리미트 기호를 쓸 때 m자를 흘렸는지 알겠죠? 예, 뭔가 자꾸 적어야 되거든요. 길게.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같지 않은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6번에서 극한값의 존재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게 한 조건은 뭐냐? 라고 하면 이런 거죠. 기호로 써볼게요. x가 a로 접근할 때 fx는 알파이다. 이 알파라고 쓰면 이것 자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유한 확정값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수학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죠. x가 a의 우측에서 접근할 때 극한이든 x가 a의 좌측에서의 접근할 때 극한이든 그 값이 알파로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극한값의 존재 조건입니다. 굳이 부연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래프인데요. y는 x의 제곱분의 1이다. 이런 그래프였다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얘가 0으로 접근할 때 fx라고 합시다. fx는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근데 0이 우측 접근할 때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x가 0의 좌측 접근할 때 fx는 똑같이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군요. 좌극한, 우극한 같잖아요. 우극한과 좌극한 같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무슨 말이냐면 유한 확정값이라는 얘기예요. 숫자예요. 아시겠죠? 숫자입니까? 숫자 아닙니다. 이건 그냥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지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알파 붙여놓은 게 뭐냐면 유한 확정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뒤져 넘어가 보죠. 자, 극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여러분 스스로 이 1, 2, 3, 4를 좀 채울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거든요. 알겠죠? 일단은 저랑 같이 좀 채워보죠. 일단 제가 적는 걸 그냥 받아 적으세요. 알겠죠? 제가 잘 알아보겠죠? 혹시 안 보이시면 꼭 말씀하십시오.
다 적었나요? 다 적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 이제 이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극한값 정지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 적은 겁니다. 원래 적혀있던 거. 그게 누구죠? 이거죠. 그죠? 이게 원래 적혀있던 거죠.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극한을 구할 때 fx의 k배한 놈의 극한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fx의 극한을 구해서 k배를 하면 그 결과가 같다는 얘기죠. fx와 gx를 더하거나 뺀 거의 극한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fx의 극한 구하고 gx의 극한 구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얘기죠. fx랑 gx를 곱한 것의 극한을 구해보라 라고 하면 fx의 극한 구하고 gx의 극한 구해서 곱한 거와 같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fx, gx로 나눠본 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분자 따로 구하고 분모 따로 구해서 나눠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걸 전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이다.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필요할 때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아시겠죠?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이다. 자, 지휘해 드릴게요. 하나, 둘. 말 잘하고.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이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따 K는 fx와 관계없는 상수입니다. 숫자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고맙습니다.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고맙습니다. 편의상 이 나눗셈을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몫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극한값 성질이 뭐야? 라고 부르면 반사적으로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상수의 극한, 상수의 합차의 극한, 합차, 곱의 극한, 몫의 극한, 몫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하는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 매우 쉬운 단계인데,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극한값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그냥 이거 하나의 함수로 보세요. 두 개 함수들 하나의 함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모양 만들려면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답이 2분의 7이에요. 이게 극한값 성질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고 상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문제 거의 없어요. 알겠죠? 거의 없고 이렇게 마치 다른 것처럼 포장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똑같은 거죠. 제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될 거니까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얘는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대학 가셔서 수학과 가시거나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 좀 수학을 심화해서 들으시면 이걸 증명해 볼 수 있는데, 여튼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왜 이러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에서 물을 수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물어볼 수 있는 딱 두 개예요. 이 성질은 이럴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러면 이러지. 딱 이거만 나와있어요. 이거만. 기억해가지고 이거만 나와있어요. 알겠죠? 그럼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이 없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x나 gx의 극한이 수렴한다.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간다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 함수가 2로 갔죠. 이 함수가 5로 갔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이걸 꼭 물어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에 안 낚일 때쯤 되면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봅니다. 이거 없이 출제해요. 야, 저거 수렴하는데 이거 맞아? 이거 물어봐요. 틀렸어요. 이게 있어야 맞아요. 아시겠죠? 네, 물어보는 요소는 딱 이 두 가지고요. 두 번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까지 세 가지예요.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렴할 때 이런 거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렴하면 이게 성립하는데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수렴하면 이게 성립하는데 이게 성립한다고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 까지 이 세 가지를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알겠죠? 근데 학생들 계속 틀려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요소 말씀드렸으니까 틀리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가 극한을 실제로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극한을 계산해보려면 그 조금 직관적인 연산이 필요해요. 좀 빠른 계산을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극한을 계산할 때 필요한 직관적인 연산들을 좀 정리했는데, 그냥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딱히 근거 없이. 알겠죠? 네. 첫 번째, C라는 놈은 그냥 상수입니다. 유한 확정값. 상수에다 양의 무한대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양의 무한대입니다. 동의하시죠? 왜냐면 수가 한없이 커진 상태인데 여기에 어떤 숫자를 더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겠어요? 여전히 한없이 커지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낚시하는 문제 이런 게 있죠. 양의 무한대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야? 양의 무한대요. 그럼 양의 무한대에다가 1000조 더하면 얼마야? 똑같이 양의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 입장에서는 숫자가 아무리 커도 그 값이 정해지는 값이라면 1이나 1000조나 1000조의 1000배나 아무 차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양의 무한대를 발산한다. 마찬가지 특정한 상수에서 음의 무한대를 빼게 되면 당연히 그냥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는 거죠. 즉 상수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더하거나 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곱하는 건 영향을 줄 수 있냐?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선생님 어떤 숫자를 양의 무한대에 곱하면 그 양의 무한대 아니에요? 그거는 C가 양수일 때 그렇죠. C가 음수이면 부호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 이것도 음의 무한대. 이때는 C가 양수이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없는 건데요. C가 음수라면 이때가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고 이때가 양의 무한대가 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직관적으로 납득되시죠? 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유한 확정이고요. 분모가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럼 분수에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면 그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죠.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해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둘 다 0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겠죠? 네. 근데 반대로 바꾼 경우는 당연히 이 무한대에 의해서 값이 통제되겠죠. 그리고 C의 부호가 반대라고 하면 그냥 부호만 반대가 되는 수준에서 그칠 겁니다. 됐나요? 충분히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다음번에 만나도 그냥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이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극한의 형태를 확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확정형이라는 표현은 여기 보시면 확정형이라고 나오죠? 네. 교과서 잘 쓰지 않고요.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써요. 확정형이라고. 이 뒤에 부정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반대말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확정형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 무한대로 가는 애들 있죠? 얘들이 어떤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함수가 뭔지도 주지 않았어요. 즉 이 함수가 뭐든지 간에 이 위치에서 양의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들은 다 이렇게 결정돼. 즉 이 함수와 관계없이 그냥 정해져 있어. 그래서 확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정형이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 함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줘야만 극한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정해지지 않다. 이 부정형이 지금 그 9번에 나오는 네 가지 형태거든요. 일명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0 곱하기 0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0은 실제 0이 아닙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0이 아니에요. 알겠죠? 실제 0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버리면 0입니다. 아시겠죠? 네.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실제 숫자 0이 아니고 숫자 0 아닙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모가 0인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의상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들이 왜 부정형인지를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가지고 이 문제에서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선생님 0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무한대라는 놈은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면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이 커지는 속도가 중요해요. 만약에 얘보다 얘가 빠른 속도로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빼잖아? 양의 무한대. 얘하고 같은 속도로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0이에요. 근데 얘가 얘보다 빠른 속도로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음의 무한대. 그 속도라는 게 바로 함수의 식을 줘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 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경우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gx를 해보시면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직접 계산할 수 있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x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어디로 가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이때 머릿속으로 y는 x의 그래프를 떠올린 당신은 천재. 그래프를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극한을 생각할 때 항상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x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y는 x라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y라는 x라는 직선은 지형의 오른쪽 끝을 보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경우에 보세요. 속도가 같으면 0이 나오거나 상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똑같이 fx-gx를 구하는데 함수의 종류가 바뀌니까 여기가 1이 되면서 1이 x와 무관하기 때문에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든지 말든지 1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죠? 세 번째,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함수식이 실제 주어져야만 이 극한이 양의 무한대가 될지 특정한 상수를 수렴할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지 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극한의 모양을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식을 나한테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식을 주기 전까지는 이 극한이 얼마인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시험에서는 대부분 어떤 형태, 확정형의 극한을 구하라고 시험이 나오겠니? 부정형의 극한을 구하라고 시험이 나오겠니? 당연히 부정형 나옵니다. 근데 아주 가끔 확정형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99%가 부정형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형 구하는 어떤 방법들을 학생들이 외워요. 외운 다음에 슬쩍 확정형을 던져요. 좀 복잡한 식을. 그럼 이게 부정형이라고 생각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학생들이 막 유리하다 하고 막 별짓 다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고 자꾸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쩌다 확정형 나오면 학생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극한을 구할 때 항상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확정형인지 부정형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보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x가 얼마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 얼마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게 확정형인지 부정형인지 보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좀 이따 문제를 보고 자세히 얘기하고요. 자, 부정형의 극한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부정형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확정형으로 고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극한값의 성질이 있죠. 그걸 쓸 건데 그거는 상수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 곱의 극한은 극한, 목수의 극한은 극한, 뭐 그걸 쓸 건데 그거는 반드시 각각의 함수들이 뭐 해야만 쓸 수 있어요? 수렴해야만 쓸 수 있죠. 만약에 발산하는 애들이 섞여 있는데 그걸 쓰면 안 되거든요. 아주 특수하게 하나 정도는 괜찮은 상황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수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발산하는 함수들끼리의 연산을 수렴하는 함수들끼리의 연산으로 바꾸는 걸 확정형으로 고친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적을게요. 발산하는 함수들끼리의 연산이 있으면 그놈을 수렴하는 함수들끼리 연산으로 고친다. 사실 얘가 극한을 구하는 대원칙이에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뭐 방법 외우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세요. 그냥 발산한 애들을 수렴하게끔 만든다. 이런 관점의 식을 접근해야 돼요. 다만 이렇게 고치는 과정을 수행할 때 실제 식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식 그대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서 고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 0분의 0꼴의 극한의 해법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0분의 0꼴은요. 이 해법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해법을 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해법을 외우지 않아도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뭐만 기억하면? 이거만 기억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극한 다 구해볼게요. 알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 12번에 보시면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극한 만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부정형인지 확정형인지 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2를 넣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2를 넣으면 얘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근데 분모가 0인 건 수학에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부정형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 1을 막 넣는데 어떤 숫자가 나와요. 그럼 그냥 그 숫자 쓰시면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숫자 넣어보지도 않고 막 식을 변형하려고 한단 말이죠. 문제 풀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혀 있으면 넣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나한테 넣어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0분의 0꼴. 사실 분모만 0되는 게 아니고 분자도 0돼요. 분자도 0되지 않나요? 읽어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인수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뭘 깨닫죠? 그럼 얘도 x-1 인수로 갔고 얘도 x-1 인수로 갔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하시면 x-1 공통인수가 약분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얘가 0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보시면 여기 인수분해 못한 학생이 없으니까 인수분해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잘 보시면 제가 인수분해 끝까지 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굉장히 여시같이 끝까지 인수분해 하지도 않는데 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이것만 약분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 약분해 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제 1로 볼까요? 분모 얼마예요? 2죠. 분자 얼마예요? 마3이죠. 그럼 이런 형태 무슨 형태라고? 확정이요. 그냥 답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나 그러면? 맞아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하 그냥 0분의 0꼴이라서 공통인수만 약분했는데 해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얘도 보세요. 구분모에 넣어보세요. 0되죠? 구분자에 넣어보세요. 0되죠? 그럼 이것도 공통인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인수정리의 범위를 어디까지만 보냐면 유리수 범주까지만 보잖아요. 근데 얘도 뭘로 보이셔야 돼요?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보이시면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얘 역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루트 x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 이게 될 거고 밑에 루트 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찬가지 공통인수 약분되면서 더 이상 얘가 부정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9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맞아요? 잘 적고 있어? 자, 아직 기호가 익숙하지 않은가?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분모 들어가죠? 분자가 들어가죠? 0. 둘 다 0으로 가죠. 근데 공통인수가 발견이 안 되는 거 같죠? 그죠? 이건 뭐냐면 원래 이 식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니네가 공통인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식을 바꾸는 거야. 그럼 그 원래의 식을 다시 찾으면 되는데 그 찾는 기법이 뭐냐면 그냥 이거 부호만 바꿔서 켤레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야. 그럼 반드시 xx가 분모 분자에 뜹니다. 해볼게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를 곱하고요. 여기도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는 얘기에 분모 분자 안 변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분자 뭐 돼버립니까? 그냥 x 돼버리지 않나요? 맞아요? 고마워요. 그럼 xx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분의 1 나와버리죠. 확정으로. 그래서 0분의 0꼴은 사실상은 공통인수만 날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공통인수만 날리면 사실 0이 되게 하는 그 값들만 제거하면 당연히 확정으로 변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0이 되게 하는 값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통인수 찾는 거죠. 아시겠죠?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분자가 인수분해 되잖아요. 맞아요? 돼요? 안 돼요? x를 뭘로 보셔야 되죠? 세제곱분 루트 x의 세제곱. 그죠? 이걸 2의 세제곱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제곱분 루트 x 플러스 2 그리고 세제곱분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분 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맞죠? 예. 그러면 여기 날아가니까 나머지 그냥 값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10이 나와요. 64의 세제곱이면 4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4, 4, 4에다가 10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하죠.